오늘 하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B반에서는 요 뒤에 더 어려운 테마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이차 함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킬러 문항들도 나온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꼭지점이 안 정해진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상한 이차 함수.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인데 뭔가 이상하게 생겨먹은 이차 함수들 가지고 뭔가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꼭지점 위치가 미정인 거는 그래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건 연습하면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어.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처음에 생소하긴 한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상한 이차 함수는 그냥 안 할 거야. 알겠지? 일반에서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최대 활용까지만 하고 진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스트지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앞에 안 한 부분, 못한 부분 계속 채워넣고, 알겠지?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자,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만 하면은 진도가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246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고급편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자, 중학교 때까지는 왼쪽에 있는 거밖에 안 나왔어요. 맞죠? 지금도 대부분 쉬운 문제들에서는 왼쪽에 있는 걸로 충분히 다 풀어요. 왜냐면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대 최소랑 엮어서 이상하게 조건들을 막 알려줄 때가 많아. 알겠지? 자, 일단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뭐 알려준 거야? 꼭지점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면 돼. 꼭지점에 관련된 무언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을 대놓고 알려주는 문제들도 있지만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제 뒤에서부터는 자, 이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게 사실상 뭘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꼭지점을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상한 조건들 있잖아. 246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상한 조건들. 얘네가 엄청 자주 나와요. 셋 중에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으나 셋 중에 하나는 시험에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개는 익혀둡시다. 이 밖에서 나오면요. 그럼 내 탓하고 그냥 틀려. 그치? 우리 선생님 병신이라 안 해줘서 틀렸다. 이렇게. 이제 자 1번 해봅시다. 1번 f a-x는 f a 플러스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라는 조건이 꽤나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자, 생각을 해봐. 얘는 이 a-x라는 친구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x는 a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x가 양수라고 쳤을 때 왼쪽 방향으로 x만큼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이만큼 x만큼 가는 거야. 얘는 어디로? 이번엔 어디로? 오른쪽 방향으로 x만큼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때 이걸 f에다 집어넣었더니 서로 함수값이 어떻대? 같대. y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똑같은 라인에 찍히겠죠, 시험에. 맞죠? 자, 마찬가지로 그럼 x는 변하는 숫자잖아, 그치? 그럼 조금 더 갔어. 조금 더 갔어. 그럼 얘네들도 y값이 어때? 똑같은 거야. 좀 덜 갔어. 좀 덜 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y값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걸 쭉 이으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2차 함수도 물론 맞는 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거 넣어야 돼. 수능 때도 나와. 수능에도 나와.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그지? x는 a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x는 a에 대한 대칭. 자, 왜냐면 그럼 그게 사실상 2차 함수 설명이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요. x는 a에 대한 대칭인 함수가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대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함부로 2차 함수나 라고는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대칭이구나 정도만 봐드리면 돼. 근데 이게 만약에 F가 2차식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대칭축이 A인 거잖아. 그치? 대칭축은 뭐랑 똑같아? 꼭지점에 X랑 똑같아. 맞지? 그럼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fx는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으나 알파라고 둘게요. 왜냐면 a를 지금 쓸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알파 x-a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생겨야겠다. 자, 여기서 모르는 숫자가 뭐냐면 a는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2-x, 2+x 이런 식으로. a는 아는데 알파랑 q를 모르는 숫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알파랑 q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거고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다 라든지, 그지? 최대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얼마다 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저거는 x-a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식을 세워주셔야 한다. 납득되니? 네. 자, 2번 2번 좀 더 쉬워요. FA랑 FB랑 같대. 이게 0으로 같아도 되는데 혹은 5로 같다든지 뭐 이런 숫자로 같다고 나오면 풀기가 더 쉽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줘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FA랑 FB랑 같다고 2차식에서.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있어. 자, 얘네가 K로 같다고 쳐볼게. 오케이? K가 없는데 내가 강제로 붙인 거야. K가 뭔지 나도 지금 우리 뭔지 몰라.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K로 같으니까 이렇게 K라는 직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요 점이 A랑 B일 거야. 맞니? 자, 그러면 얘는 무슨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렇게 대칭이지? 되게 드르르 못해. 그래서 그냥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는 뭐겠어? 너네 둘의 한 가운데겠지. 한 가운데는 어떻게 구해? 2로 나누면 되죠. 평균 구하시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납득되십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F1이랑 F3이랑 똑같대.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거야? 2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꼭지점의 x좌표죠. 꼭지점의 x좌표니까 바로 우리가 또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fx가 최고차항은 모르겠고, 그지? x-2분의 a 플러스 b. 그냥 좀 일반적으로 써도 되지? 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생겨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가운데, 한 가운데 축. 이것만 가지고도 뭘 뽑아낼 수 있다. 축을 되게 빠르게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F1, F5로 내가 예시를 줬어. 알겠지? F1, F5가 같다는 얘기는 fx가 어떻게 쓰이겠어?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어. 알파. 그지? 얘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알 수 있게 줄 거야. 그 다음에 1과 5가 같으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q는 알파랑 q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다만 이 조건만으로 우리가 축을 뽑아내는 식을 이렇게 빨리 적어보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3번. 마지막 3번. 자, 3번은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혹은 fx가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왼쪽은 얘가 fx들 중에 가장 어떻다는 얘기야?
얘가 무슨 값? 그렇지. 얘가 최소값이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는 그럼 거꾸로 A에서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지. 대값이 나온다. 납득되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최대와 최소는 무조건 이차함수에서 어디서 튀어나오는 친구야? 꼭지점에서 튀어나오는 친구지. 꼭지점에 뭘 알려준 거야? x를 알려준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늘 그렇듯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적어야 해요?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됐니? 자, 얘네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나오면 미리 안 봐두면 현장에선 해석을 하기 이런 걸 처음부터 떠올릴 수 있겠어? 안 돼요. 알겠지? 요 세 개 말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 나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알겠지? 너네한테 물어보기엔 이 외에는 너무 어려워. 오케이? 그러면 진짜 문제가 어려워진다. 요 세 개 밖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요 세 개 중에 두세 개를 섞어 놓습니다. 그럼 문제가 미친 듯이 짜증나지. 나중에 예시 하나 보여줄게. 알겠지? 근데 형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풀어보세요. 자, x축의 교점의 좌표가 1, 2일 때, 자, 두 근이 뭐랑 뭐란 거야? 1이랑 2라는 거죠. 자, 3 곱하기 x-1, 그 다음에 x-2 형태로 생기면 되겠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ab이 나옵니다. 끝이죠? 뭐 이걸 내가 열심히 다 계산하고 풀어줄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해봐. 자, 2번. y는 4와 만나는 점들의 x좌표가 각각 4, 6이다. 맞지? 그러면 당연히 y는 4 집어넣고, 그지? 뭐 지워도 되지? 얘도 뭘 알려준 거야? 일종의 근을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 알려줬다고 생각하고 쭉쭉쭉 푸시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y는 x제곱 플러스 가르고 n-1 x 마이너스 n이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합니다. 맞죠? 자, 얘네 둘을 뭐 했더니 연립을 했더니 1,3에서 접한다라는 거지. 그지? 아,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3 나오네요.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뭐 나온다? 3 나온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접하니까 이거 이항시켜서 뭘 하면 선별식을 쓰면 0이 된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들어봐. 얘네 둘을 연립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x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이항해서 마이너스 5는 여기까지 납득되니?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해? 중근을 가져야 해. 근데 그 중근이 얼마야? 1이야 3이야? 1이에요. 중근이라고 하면 x값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가 중근 1을 갖는다고 하면 얘가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근 1이면 어떻게 생겼겠니? 얘가 x-1의 곱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얘 전개하면 어떻게 생겨먹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이해되니? 그럼 m이 얼마야 돼? 마이너스 3.
여긴 얼마여야 돼? n이 얼마야? 마이너스 6.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 나왔는데 중근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 알려주면 식을 세우는 게 엄청 쉬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식을 세워주면 조금 문제가 편하게 풀립니다. 나도 되세요? 네. 자, 다음에 4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두 근을 알려줄 때 있잖아. 우리가 뭐도 배웠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웠지. 근계관을 쓰면 좀 더 편하게 문제가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강제로 근계관을 쓰게 만드는 문제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근계관을 써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y는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 곱이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이 둘을 뭐해? 연립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2x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3x 맞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납득되십니까? 자, 이 친구의 두 근이 교점의 x 좌표들일 텐데 맞지? 더했더니 얼마래? 2.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어떻게 구해? 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이 얼마더라? 2더라.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근계관 쓴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얼마더라?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더라. 요거에서 당연히 a 값 나올 거고 뒤에서 b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끝이야. 쉬워 어려워? 쉽지? 그지? 그러니까 근계관도 쓸 수 있다. 우리가 식 세우거나 이런 걸 찾을 때 근계관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근거 계수의 관계. 자, 5번까지 하고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되시겠죠? 6번 한번 봅시다. 5번만.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k 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요 사이의 길이가 얼마다? 7이다. 맞니? 자, 그러면 요건 기억해 두세요. 자, 요 두 사이의 길이는 뭘 알려준 거랑 똑같냐면 두 근의 차를 알려준 거예요. 합이 아니라 차야.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라고 쳐보자. 그치?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베타에서 뭘 빼야 돼? 알파를 빼면 돼. 무슨 말인지 얘는 두 근의 차가 7이다. 길이 관련된 건 거의 다 두 근의 차야. 알겠지? 차가 7이다라고 알려준 거야. 맞지? 선생님 차가 7이니까요. 물론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열심히 유도를 해도 좋고요. 그죠? 차 공식은 외워두자고 했지. 그지? 차 공식 뭐였지? a분의 루트 마이너스 4이지. 루트 d. 그러니까 판별식. 그죠? 그래서 얘는 바로 부모 1이니까 생략. 2제곱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k. 맞죠? 자, 얘가 7이어야 된다. 양변 제곱하면 k에 관한 몇 차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k 값이 나온다. 별거 없지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내가 지키려는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푼 방법이야. 자, 근거계수의 관계는 왜 쓸까? 굉장히 간단해요. 근계관을 쓰는 이유는 근을 몰라서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근 모르잖아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뭐가 되면 근을 찾기가 제일 쉬워? 인수분해가 되면 근을 찾기가 제일 쉽지. 그지? 자,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잘 생각해봐. 더하면 이거 전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 나와 안 나와? 나와. 얘는 두근이 마이너스 2랑 k야. 맞니?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k야 만약에. 그러면 두근의 차이니까 k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죠. k가 얼마면 얘가 7이 돼? 사이의 거리가 5죠. 그치? 7 아니지? 그 9 아니야? 5야? 그렇지? 자, 두 번째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요 길이가 7이려면 여기가 얼마면 되겠어? 마이너스 9면 되겠죠. 납득되세요? 더하면 이러고 넘어가면 될 문제였어 사실. 무슨 말인지 납득돼? 그러니까 항상 0번이 뭐라고? 우리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야? 근계만 아니야. 알겠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가 된다면 문제 난이도가 팍 낮아져. 뭔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 이 문제도 그렇잖아. 그지? 항상 인수분해부터 체크해보고 이거 체크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고 안 되네? 그럼 그때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처음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버리고 얘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이거 항상 체크는 해봐. 알겠지? 의식하면 보여. 의식하면. 의식을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이 안 보여요. 그죠? 자, 여기 6번하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 6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맞죠? 자, 요 b는 좌표가 얼마야? 8이래. 여기는 0,0을 지난대.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을 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대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128이래. 맞지? 자, 삼각형의 넓이가 128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 당연히 요 길이 삼각형의 넓이 뭘로 계산해야 돼? 뭐밖에 없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어. 밑변이 얼마야? 8이에요. 맞죠? 높이는 얼마여야겠어요? 넓이가 128이 되려면 높이가 32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거는 계산. 8x가 256이어야 한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32입니다. 자, 그래서 32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높이가. 자, 얘가 꼭지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다? 일단 y좌표는 32겠지. 그치? x좌표 알 수 있나 혹시? x좌표까지 알아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x좌표는 그렇지. 4,3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알아내면 돼? a x-4의 제곱 플러스 32라고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만 알아내면 되니까 한 점 집어넣으면 되겠죠? 8,0 집어넣을래? 0,0 집어넣을래? 0,0이 쉽겠지?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이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a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구해지면 당연히 요거 전개만 하면 b랑 c도 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답 한번 내봅시다. 자, 15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조금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